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대생TV 은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셨던 영어 모의고사 수직 상승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단어들 그리고 문장들을 잘 분석하는 거를 배우는 훈련이 중요한데요. 결국 영어 성적에서 중요한 건 단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단어 공부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성적을 수직 상승시켰던 시절에 수능 빈출 어휘로만 최소한 50단어에서 100단어 정도를 맨날 들고 다니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성적을 직방으로 올려주는 비법이에요. 이때 단어장을 고르시는 것도 신중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사전식으로 된 단어장도 써봤고, 그리고 이제 경찰대 이상의 고급 어휘까지 있는 단어장도 다 써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능 적중률이 높은 거를 사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외우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셔야 된다는 점. 책상에 앉아서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장 하나를 정말 좋은 거, 그리고 제가 직접 썼던 것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강선식 수능 영단어입니다. 저도 이걸로 외우곤 했는데요. 이 단어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단어의 구성이 너무 좋아요. 14년 연속으로 수능 어휘 적중률 1위라고 해요. 그만큼 단어의 퀄리티가 일단 좋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세균, 점처럼 작은 세균은 현미경으로 보면 점처럼 작게 보이죠, 그죠? 점이에요. 그래서 measure 하면은 자 먼저 허리를 내 줄자로 내줘봐, 측정해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옷 가게 가가지고 허리를 내줘, 치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탐네이트, 오염시키다, 더럽히다, 큰 때리네이트, 상에서 다 같이 쓰는 그런 부위인데 큰 때를 여기 있어요. 컨타미네이트, 컨테미네이트 따라하세요. 컨테미네이트, 컨타미네이트, 컨테미네이트, 컨타미네이트. 그래서 물을 뭐 하고 있어요?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잖아요. 컨타미네이트, 오염시키다. 너무 기억에 오래 남고 그리고 강렬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즉각적으로 그게 기억이 나게 해줘요. 제가 의대 수업에서 얼마 전에 배운 내용인데,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그 자극이 굉장히 강렬해야 되고 반복적이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반복적인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강렬한 거는 누가 떠먹여주면 좋잖아요. 검은색 글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도 보고 이렇게 강렬하게 재미있고 쉽게 누가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실제 의대 단어를 외울 때도 베스티뷸로 코클리어 nerve 이걸 외울 때 저는 베스트, 최고의 블로초를 찾아서 클리어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외웠거든요. 그런 것까지 찾아서 일일이 보지 않아도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으로 다 떠먹여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영어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효율적으로 빨리 수능 어휘를 정복하고 싶은 분들에게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기억력 챔피언들이 사용하는 연상법이기도 하고 각종 방송들에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 분께서 직접 체험을 하신 공부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한 달 동안 공편토라는 수능 말고 공무원 편입 토익을 대비하는 책도 있는데 그거를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봤거든요. 과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을지 제가 랜덤으로 한번 테스트를 받아볼게요. 밀리고 떼이듯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뭐라고요? 피크, 불쾌한. 여러분 보셨죠?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30일차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만큼 이 스토리의 효과가 되게 대단하다는 그거 검증되셨죠?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3개월 동안 영어 성적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요. 중3 때 기준으로 고3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 2등급, 3등급, 4등급이 막 진동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3개월 동안 영어 성적을 바짝 올려서 고3 기준으로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고 나서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그런 쾌거를 거두었거든요. 그럼 과연 그 고등학교 입학 전에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모의고사 공부법이랑 두 번째는 단어 암기법이에요. 일단 모의고사를 분석을 하실 때 영어를 어떻게 문장을 받아들이는지를 좀 많이 고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안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소위 말하는 한국말식으로 직독직해를 하려고 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70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나와서 술도 마시고 음식도 마시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문장을 내가 읽었다고 했을 때 한국말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그냥 사람들이 재미있게 파하고 하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확실히 시간이 줄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어를 읽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를 꾸준히 푸는 것인데요. 저는 방학이니까 하루에 최소한 1개에서 2개 정도의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었어요. 이 모의고사 시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듣기는 자신이 있어서 20분 제외하고 그리고 OMR 카드 마킹하는 시간 5분 제외해서 45분이라는 시간을 맞추고 굉장히 머리에 날이 선 상태로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모의고사를 풀 때 자꾸 집중력 분산되는 환경에 있으면 외부 탓을 하게 되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면.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집중 잘 되는 환경에 가시는 게 중요하고 성적이 안 나와도 무조건 이건 내 실력 때문에 안 나온 거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푸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 손 두 펜 권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프랑 형광펜을 한 손에 드는 거예요. 양손에 들여서 상관없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일단 영어는 굉장히 집중을 해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집중력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력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 샤프를 똑똑하게 활용을 했는데요. 내가 한 문장을 읽을 때 그거를 펜으로 같이 따라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펜이 가는 대로 내 눈이 가게 돼서 머릿속에서 글자들이 붕 떠오르면서 집중이 안 되는 그 현상을 아주 잘 막아줄 수 있다는 그거를 꿀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형광펜을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문장이나 단어에 같이 형광펜을 칠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맞은 문제는 하나하나 분석하면 사실 힘이 빠지거든요. 저는 그럴 만한 성격은 아니어서 맞은 문장은 그냥 형광펜만 보면 되게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낸 방법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 형광펜은 어떤 일을 하냐? 바로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모르는 문장이나 단어에 형광펜을 동시에 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니 형광펜은 원래 분석할 때만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맞은 문제도 하나하나 한 문장씩 보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맞은 문제는 형광펜만 보면 되게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해낸 나름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다 풀었을 때는 이제 형광펜이 다 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몰랐던 부분들을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습으로 모의고사 푸실 때는 형광펜 같이 치면서 푸는 게 내가 모르는 거를 빠뜨리지 않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별표를 꼭 선명하게 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문제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으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돌면서 이제 모르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별표를 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한 바퀴 쭉 보고 나서 남은 시간에는 별표 위주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채점을 해주시고요.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분석을 하실 때는요. 일단 틀린 문제 먼저 답지 없이 한 번만 더 풀어봅니다. 근데도 안 풀릴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때 수학처럼 답지 보면 생각이 닫히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 전혀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영어는 답지는 정말 좋은 친구라는 생각을 하시고 답지를 아낌없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한 문장씩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한 문장을 읽고 내가 생각한 해석이 맞는지 답지를 보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문장을 분석하고 영어 틀린 문제를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건 뭘까요? 네, 이제 형광펜 쳤던 거를 활용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아까 친 형광펜들이 맞은 문제에도 있고 틀린 문제에도 있을 거예요. 그 형광펜 아래에 답지를 보면서 내가 사전적인 의미를 적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적어서 형광펜도 끝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네, 별표입니다.
이 아까 별표친 문제들이 맞았든 틀렸든 아까 틀린 문제랑 복습하는 식으로 똑같이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 모의고사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영어 성적 수직 상승 공부법에 대해서 저의 팁들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영어 성적도 수직 상승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의대생TV 은정이었습니다.